엄마,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1952년생 오정순.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먼 데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여자아이들에게 꿈은 사치였습니다. 18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22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오병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정순을 아꼈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정수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대학 가던 해, 수진이 결혼하던 해,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던 해, 정수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오정순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잘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을 보내고 집안이 텅 비던 그날 저녁, 오정순 72살,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45년을 함께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복도 채 벗기 전이었습니다. 큰딸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봤습니다. 형준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형준, 미영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씀씀이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좋다니까 참았습니다. 빚이 2억이에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보증까지 서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같이 엮여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는 딸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엄마한테 오는 건지. 엄마, 이 집 담보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2억만요. 엄마가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꼭요. 2억. 정수는 그 숫자를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우리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요. 남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도 피해자예요. 형부가 한 짓인데 언니가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언니는 진짜 어떻게 돼요? 정수는 두 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눈물, 수진의 간절한 얼굴, 딸이 피해자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해가 엄마한테 오는 건지 정수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병수의 빈자리를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미영이 불쌍한 건 맞았습니다. 형준이 잘못한 건 맞았습니다. 2억이 없으면 딸이 힘들어지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병수와 평생 함께 일궈온 집이었습니다. 젊어서 새빵살이 하다가 허리가 휘도록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 마루에서 미영이 걸음마를 뗐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수진이 결혼 전날 밤 울었습니다. 그 집을 형준이 빚 때문에 내놓으라고. 정수는 부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은행이 다음 주까지래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영아, 엄마가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을 언제까지 하세요, 엄마? 저 지금 진짜 벼랑 끝이에요.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2억이잖아요. 엄마한테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에요? 형준이가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제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진작 해주셨을 거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아버지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준이 사업이 망한 건 안 됐어. 내가 힘든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왜 엄마 집 담보로 해결이 돼야 하니? 엄마, 형준이가 망쳐놓은 걸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그 사람 뭐가 돼서 엄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야.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 그거 알 것 같아.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수진아. 네. 언니가 불쌍한 거랑 엄마가 이 집을 내주는 건 별개야. 그리고 너는 엄마 불쌍하지 않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거라. 엄마 좀 쉬고 싶다. 딸들이 돌아가려는데 수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정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언니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엄마 압박했잖아요. 근데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미안해서요. 엄마. 정수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됐어.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 돌아간 뒤 정수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딸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수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옷감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연스럽게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깊숙한 곳, 평소엔 잘 열지 않던 서랍. 거기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이에게 꼭 혼자 읽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요. 많이 울었소? 너무 울지는 마요. 당신 눈 나빠진다고. 나는 당신한테 할 말이 많은데
살아서는 잘 못했소.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도 당신은 알았을 거요. 내가 당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여보, 나는 우리 애들을 잘 알아요. 착하기는 하지. 근데 궁지에 몰리면 엄마한테 손 내밀 애들이에요. 내가 없으면 당신이 혼자 그걸 다 받아내야 한다는 거 나는 알고 있었소. 미영이 형준이 말이요. 나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씀씀이가 너무 컸거든. 근데 미영이가 좋다니까 참았지. 혹시라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했소. 그래서 준비해뒀어. 여보,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당신 이름으로 해뒀소. 통장은 편지 아래 있어요. 그 돈은 당신 노후 자금이요. 그 돈만큼은 꼭 지키시오. 형준이 빚은 형준이가 갚아야 해요. 당신이 갚아줄 필요 없소. 미영이한테 미안하더라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 집에 계속 살아도 좋고 작은 집으로 옮겨도 좋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요. 여보,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요. 가고 싶었던 데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나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는 다 해요. 당신은 평생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인생을 살 틈이 없었잖소. 이제는 당신 차례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오. 사랑하오. 평생 고마웠소. 병수, 편지 아래에는 통장 2개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딸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구나.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정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설렜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 나 은행이랑 얘기해 봤어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안 할게요. 정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가 도와주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영아, 형준이 문제는 형준이가 해결해야 해. 내가 대신 짊어지지 마. 그것도 내 인생이야. 미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큰 집을 정리했습니다. 햇볕 잘 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고른 집이다.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병수 씨가 좋아하던 것들로 여보, 잘 자라고 있어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첫날, 붓을 잡은 손이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큰 건지 72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 순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야, 오정순. 살아있었냐? 살아있지. 너는?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못 만났나 싶었어요. 보고 싶었던 거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갔습니다. 70이 넘어서 떠난 첫 번째 자유여행이었어요. 바다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이제 왔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평생 남의 사진만 찍어줬는데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 웃고 있네. 진짜로 웃고 있네. 다음엔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순옥이가 오사카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던 곳이었으니까요. 못다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72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지 않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사인한 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72.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늘부터는 정순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